네, 이번에는 원래는 고혈압 제제로 좀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고혈압 제제는 생각해보니까 거의 처음 시간에 했었더라고요. 고혈압 제제는 고혈압 제제를 조금 뒤로 다시 미루고 항생제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 없어서 항생제 관련해갖고 이제 설명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세균을 죽이는 약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계열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기전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베타락탐 계열이라고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기전은 다음과 같아요. 세포벽의 합성을 저하하는데 어떤 세포벽이냐면 세균이 세포벽을 만들어내는 거를 저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람 양성균, 음성균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질 안쪽에 세포질 막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그 이제 그거를 보호해주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해서 이렇게 벽이 층층층 쌓여 있고 그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이 펩티도글리칸이 없는 대신에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 대신에 그 공간이 양성균보다 적죠. 대신에 이 안쪽으로 해갖고 스페이스가 또 따로 공간이 구분이 돼 있어요. 페리플라즈믹 스페이스라고 해갖고 안쪽으로 구분이 돼 있고, 그럼 양성분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포질 막 쪽으로 해서 그 겉에 붙어 있는 게 PBP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질막에 이런 식으로 PBP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펩티도 글리칸을 통해서 항생제가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 결합을 해서 이제 여기 부분에 결합을 해갖고 이 펩티도 글리칸 이외에 세포벽을 만들어내는 거를 저하를 시키고 천천히 이제 이제 말 그대로 세균을 죽여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부분이 이제 베타락탐 링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막아서 방해하는 거고, 여기 부분을 베타락탐 이 계열 애들은 이제 베타락탐 링이라고 겉에 이렇게 링 모양으로 있는데 이 링이 여기 안에 딱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로 진행이 되는데 비교적 이 펩티도 글리칸이 적어서 조금 힘들다라는 거, 베타락탐 계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항생제 그 세균들은 점점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슈퍼박테리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항생제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 저항성을 생기는 기전이 있는데, 베타락타마제라고 해서 이 베타락탐링을 막아버리기 PBP랑 만나기도 전에 그 베타락탐링을 분해해버리는 이제 일종의 방어 기제죠. 세균 입장에서는 저항성을 갖는 기전인데 이 베타락탐마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베타락탐 마제를 만들어내는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락탐 계열이 잘 듣지 않겠죠. 그럼 다른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베타락탐링을 PBP랑 만나기도 전에 그 구조를 분해해 버리는 거를 베타락탐 마제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죠. 이 PBP 구조를 변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린이라고 해서 이제 수송체가 또 따로 있는데 이 포린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펌프 자체를 조금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성을 갖는다라는 거. 이 베타락탐 계열에는 크게 페니실린 계열, 세팔로스포린 계열, 카바페넴 계열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고요. 페니실린 계열에서는 대표적으로 벤제타실, 아목시실린, 피페라실린, 모노박탐이 섞여 있는 타조실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린 계열은 주로 그람 양성균의 네,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벤제타실은 이제 매독 환자를 치료할 때 VDRL이 포지티브 나온 환자들, VDRL이 포지티브 나온 환자들의 첫 치료를 할 때 매독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고 IM으로 투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페니실린 계열이기 때문에 베타락탐 계열이기 때문에 AST를 시행을 해줘야 되고,
보통은 두 바이알이 처방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은 양쪽 둔부에다가 한 바이알씩 이제 IM으로 드리면 되고, 약 자체가 워낙에 농도가 짙고 금방 굳어버리는 약물이기 때문에 AST를 확인한 후에 바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이 좀 성분이 두껍다 보니까 18게이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믹스할 때는 상관이 없죠. 다만 이제 환자한테 투여할 때는 18게이지는 피해야겠죠. IM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음은 이 크라목신, 아목시실린 계열의 약물이고, 요즘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본원에서.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제 UTI나 URI 보통 적용 가능하고요. 많이 사용하는 건 이 타조실이죠. 뭐 타조실, 타조락탐, 타조박탐, 뭐 타조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상품명이 있는데, 보통 경험적 항생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입니다. 경험적 항생제. 대충 이제 환자분 와서 기본적인 어드미션 랩이나 뭐 컬처를 하고 나서 안테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컬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짧게는 4에서 5일, 길게는 7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서 그동안에 환자들 이제 컨디션을 봐가면서 항생제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대충 이런 케이스의 환자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왔을 때 혈액 검사상에서 이 정도 랩이면은 대충 이런 균이겠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미 의료학계는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경험적으로 그 컬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중에 하나고요. 타조실은 이런 광범위 경험적 항생제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주로 폐렴이나 복강 내 감염에 사용을 하고요. 또 조심해줘야 되는 건 이제 간혹가다 ICU에서는 비본을 투여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중탄산염을 플루이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동시에 투여하게 되면은 침전이 발생하니까 사용 전후로는 NS를 플러싱 해줘서 침전 생기지 않게끔 봐주셔야 되고, 여기에는 추가로 피페라실린이라는 계열이랑 모노박탐이라는 계열이 섞여서 만들어져 있고, 베타락타마제를 억제하는 억제제가 일종 첨가돼 있어요. 그래서 더 광범위하고 경험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죠.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니까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본원에서는 보통 2.25, 4.5 사용하죠. 그람당 5cc씩 믹스해서 AST 사용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참고로 이 베타락탐 계열 친구들은 모두 다 AST 본원에서는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은 세팔로스포린 계열. 페니실린보다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는 약들 중에 하나죠. 이 세팔로스포린 계열도 똑같이 베타락탐 계열이기 때문에 기전은 비슷해요. 기전은 비슷한데 다만 페니실린 계열보다는 베타락타마제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고 더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죠. 그리고 추가로 알아주셔야 되는 건, 만약에 페니실린 계열, 예를 들어서 타조실에서 타조락탐, 타조실에서 AST 떴는데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세팔로스포린 계열도 같은 베타락탐 계열이기 때문에 그 교차 민감성이 있을 수 있어서 무조건 AST 떠서 양성이 나오는지 음성이 나오는지 확인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세대별로 좀 구분을 지을 거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세대 구분을 지어놨어요. 왜 세대 구분을 지어놨냐면, 이 약보다 이 약이 더 좋나? 이 약보다 이 약이 더 좋냐? 좋냐 안 좋냐 차이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균의 범위의 차이에 따라서 세대별로 구분을 짓는 거고, 1세대는 비교적 그러면 조금 범위가 좁겠죠. 4세대로 갈수록 범위가 더 많아질 거고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세파제돈, 세파졸린 이렇게 두 가지 많이 사용하고요. 주로 외과계 그 OP 하시는 분들한테 예방적 항생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더 그람 양성균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게 이 1세대 세팔로스폴린 계열이고요. 2세대 세포테탄, 본원에서는 테탄 키트주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세대는 비교적 1세대에 비해서 그람 양성균의 일부의 그람 음성균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본원에선 이 테탄 키트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g짜리, 2g짜리. 근데 키트주기 때문에 기본이 100cc로 같이 다 달려 있고요. AST 사용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0.2를 맞추죠. 1g에 100ml를 믹스를 하니까 믹스를 한 이후에 0.2cc씩 뽑아서 AST를 사용하시면 되고 2g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단위가 맞춰져 있으니까 0.1cc만 뽑아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세대. 정말 많이 사용하죠, 3세대. 2세대에 있는 요 균들의 더 많은 음성균까지 커버 가능하면서 일부의 녹농균까지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세대를 이제 세팔로스포린 계열에서는 광범위 항생제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약들은 기본적으로 탁심이나 악송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 광범위 항생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탁심, 악손, 타지딤 이렇게 세 가지고 그 중에서 타지딤 같은 경우에는 녹농균을 더 많이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선호를 하고요. 악손 같은 경우에는 본원에서 바이알 제제가 있고 키트 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키트 제제는 위에 테탄 키트주처럼 1g, 2g이 있어서 나눠서 똑같이 AST 해주시면 되고 악손은 1g, 2g 있기 때문에 똑같이 NS5cc, 10cc 믹스해갖고 AST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탁심도 마찬가지로 1g, 2g 있어서 믹스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3세대까지 받고 4세대는 더 많은 균을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럼 양성균, 음성균의 일부의 다진해성균까지도 커버가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본원에서 사용하는 건 세팸주랑 세페핌주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주어졌을 때 이 약이 어떤 약 계열이고 그리고 뭐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느 계열로 분리가 되는지도 다 아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AST를 뜨고 안 뜨고 사용할 때 주의법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여담을 붙이자면 이제 병원 바이 병원이라고 해서 이 악손 같은 경우에는 AST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원에서는 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 다른 타원에서는 안 하는 이유는 사실 3세대 세팔로스폴린 계열부터는 안정성이 확보된 약품이라고 분류가 돼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3세대 세팔로스포린부터는 보통 AST를 다 사용을 AST를 하고 안 하고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고 추가로 더 아셔야 되는 건 여기 후루마린이라고 약품이 하나 더 있어요. 후루마린. 얘는 500mg이 한 바이알이고 외곽에 OP하고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 약품을 어디로 분류하냐로 구분을 짓는데 세팔로스포린 계열로 분류를 해요. 근데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각각의 주장하는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뭐 이 약이 작용하는 기전이라든지 커버할 수 있는 균의 범위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이렇다라고 정해진 게 없어서 아직까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3세대로 구분하시는 분들은 아까 악손을 구분했던 것처럼 AST를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 본원에서는 호르마린은 AST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카바페넴 계열, 베타락탐 계열의 마지막 약품이고 언제 사용하냐면 ESBL 여기 옆에 써놨어요. Extreme Spectrum 베타락타마제. 그래서 3세대 세파 모노박탐까지도 영향력이 없는 중증의 감염 상태에서 보통 카바페넴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중증의 감염에서 사용되고요. 다만 이 친구도 이제 카바페넴, 베타락탐 계열이기 때문에 그 다제 내성균 중에 MMSA까지만 커버가 가능하고 이제 CDP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가 어려워서 이제 반코 먹는 약의 반코진 있죠.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약은 메로페넴, 얼타페넴, 그리고 이미페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같은 베타락탐 계열에 묶이기 때문에 똑같이 AST 하고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본원에서는 메로페넴, 유니큐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카바페넴 계열 중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범위 항생제예요. 그래서 바로 보통 메로페넴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증의 감염 상태에서는 타조를 사용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광범위하고 중증의 감염에 사용하다 보니까 커버할 수 있는 균의 범위도 상당히 넓고 특히 뉴모니아나 UTI, 특히 sep시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가 심각해졌을 때 안티를 변경을 합니다. 다음은 인반즈, 얼타페넴이고요. 특히 이콜라이의 효과가 있어서 복막염이나 UTI에 이제 마지막에 보통 사용하게 되는 약이고 인반즈도 똑같이 카바페넴이기 때문에 그람수에 맞춰서 AST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미페넴, 실라스틴 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카바페넴이라서 AST 해주셔야 되고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소변이 실제로 정상적이었던 사람들도 적갈색으로 변하게 되세요. UTI가 심하다거나 뉴모니아가 있다거나 하면은 이미페넴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소변이 조금 진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락탐 계열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 다음은 이제 글리코펩타이드, 퀴놀론, 아미노글루코사이드, 테트라사이클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테는 두 타임으로 맞춰서 잡아놨고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